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이번에는 미증시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미증시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와우 글로벌 파트너 김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개장 전에 미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공개가 미뤄졌던 소비자 물가 지표가 공개가 됐습니다. 예.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이번 12월 FOMC에서 금리 인하가 좀 적절했다라고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현재 3대 지수 모두 상승 중에 있는데 오늘 개장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11월 CPI가 당초 예상이 이제 3.1%, 천월대라는 3.0%였는데 발표되기는 2.7%, 굉장히 지금 이제 하회된 거죠. 그래서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물가 2% 물가를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조금은 높다라고 보여지지만은 고용이 둔화되고 있고 그러한 가운데서 물가가 지금 잡히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연준의 입장에서는 특히 파월 같은 경우에는 고용과 물가를 갖다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그 FOMC의 어떤 기준 금리선인데, 고용 잡혔고 물가 잡혔다라고 보면 연준 의장인 파월이 내년도 5월까지 그 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월 스스로도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개연성이 좀 넓어졌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이러한 가운데서 이제 고용과 물가가 잡힌 가운데서 다음 연준 의장으로 좀 그 주목되고 있는 케빈 해시 같은 경우에는 고용과 성장을 갖다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는데, 성장 축을 갖다가 더욱더 성장을 갖다가 가속화시키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를 갖다 더욱더 가속화시킬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3%의 금리 상태에서 2.7%까지 금리가 내려왔고, 또 추가적으로 좀 더 금리가 내려온다고 치면은 시장 자체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향후 뭐 크리스마스 랠리뿐만 아니라 내년도의 기대감들이 조금 더 증폭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오늘 시장에도 우호적으로 3대 지수 큰 폭으로 좀 상승하지 않았나,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내일은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결정이 예정이 돼 있죠.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작년 8월에 있었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위기가 있을 수 있다고 또 걱정을 또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일본은행이 이전과는 다르게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계속해서 힌트를 줬기 때문에 뭐 그렇게 또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반반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항상 보면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그러니까 워낙 그냥 군부를 많이 떼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향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뭐 모르는 상태에서 영향이 나타나서 크게 나타나는데, 작년 우리가 2024년 3월달에 이제 그 일본 BOJ 정책 금리 같은 경우에 이제 마이너스에서 0.1%, 마이너스 0.1에서 3월달에 0.1로 플러스 0.1로 갔고, 이제 문제가 됐던 게 7월 달이었는데 7월 달이 0.1 동결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시장은 동결을 생각했는데 0.25로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때 7월 달 금리가 0.1% 예상해서 0.25로 올라가면서 시장은 조정을 갖다 보였는데, 뭐 S&P 500 기준으로 보면은 5,600에서 5,000까지 떨어지고, 그다음에 일본 지수 같은 경우에는 42,000에서 35,000까지. 네. 수익률로 보면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16%, 그게 이제 엔캐리 청산에 의한 우려감이었는데, 지금 또 이번 18일 내일하고 이제 내일 모레 BOJ 회의가 있는데 이제 0.5에서 0.75로 또 올릴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과 일본과의 금리 차가 더욱더 이제 줄어드는 거죠. 네. 그래서 엔캐리 청산 가능성은 분명히 부각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워낙 우리 올릴 거야라고 얘기했고 미국은 내릴 거야라는 어떤 컨센서스가 형성된 가능성이기 때문에 좀 다소 제한적으로 좀 엔캐리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요번 금리 인상이 아니라 향후에 일본은 금리를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도 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이 있고 0.75에서 미국은 추가적으로 금리를 갖다 더 내린다고 보면은 금리 격차가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엔캐리 청산 가능성은 요번이 아니라 다음번에는 거의 확실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때 엔캐리가 나온다고 치면 금리 차가 지금 마이너스 일본 금리 같은 경우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한 1.7, 미국이 지금 이제 1%인데 이게 이제 줄어들게 되면은 뭐 과거처럼 우리가 그 9에서 한 16%의 어떤 주가 하락이 아니라 한 5에서 10%의 어떤 주가 하락의 변동성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다소 작은 변동성이지만 다음에 미국이 금리 인하하고 일본이 금리 인상한다고 치면은 그 시기에는 엔캐리 청산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시장을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일본은행의 통화 정책 전망에 대해서 코멘트 남겨주셨고요. 그럼 오늘의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장 마감 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스 실적이 공개됐는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네, 마이크론의 실적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실질적으로 매출, 그다음에 단기순이익 다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한 90% 이상 성장을 했고 그 가운데서 뭐 부문별로 보면 클라우드라든가 그다음 모바일 쪽 이런 쪽에서 그 대폭적이었던 성장들을 갖다가 견인해 냈었었는데 네. 결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바라보면서 AI의 굉장히 중심에 서 있는 칩을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결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과 그동안에 시장에 버블론이 있었던 뭐 팔란티아 그다음에 오라클의 어떤 버블론들을 갖다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어느 정도 이제 방어를 했다라고 보여주는 거고요. 네. 그러한 가운데서 AI 쪽에서도 이제 차별의 양상들이 좀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보면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매출, EPS 모두 다 시장 차지에 상회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AI와 어떤 반도체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수주하고 실적으로 견인해 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 우리가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메모리 업황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실수요 기반의 성장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다소 계속적으로 매출 및 수익 기대감들이 좀 더 지연되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접근한다라고 보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우리 한국에 있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부분들도 내년도까지 실수요를 기반으로 한 성장들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도 좀 관심 깊게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AI 거품론이 AI 관련 종목을 괴롭혔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스의 실적이 공개되고 CPI도 예상치를 하회하자 AI 종목들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AI 거품론 좀 잠잠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기존 우리가 AI 시장 자체도 지금 양극화됐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도한 차입. 그러니까 오라클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실질적으로 부채 비율이 650%인 가운데서 영업활동 현금이 200억 달러. 그런데 내년도 캐펙 투자가 500억 달러 갖다 투자하다 보니까 과도한 차입금에 의한 매출 및 수익 가능성이 지연되는 가운데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기업들 과도한 부채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그다음에 영업활동 현금으로 갖다가 오버한 기업들에 대한 투자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거품론의 어떤 일각으로 갖다 작용되는 거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수요와 그다음에 잔고를 통해서 우리가 수익이 난다 보니까는 서로 다른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거품론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AI 시장에 대한 어떤 두 가지 양극화, 바벨적으로 어떤 접근해가는 시장으로 놓고 보였고 AI의 성장은 내년도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IB들이 전망하고 있는 전망 자체도 내년도 미국 시장 EPS 증가는 다 AI를 통해서 나타날 거기 때문에 내년도 미국 전망 자체도 올해보다도 한 10%에서 14% 정도 성장하는 뭐 7,500 이상까지 정도 보는 것들이 AI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버블론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일부 그런 기업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꾸준하게 성장되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좀 양극화시켜서 우리가 차별화시켜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도 AI 관련된 종목들이 성장세가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셨는데 한편 일각에서는 이 오픈 AI가 투자한 것만큼 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엔비디아나 오라클 등 이 오픈 AI와 관련된 기업들의 재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표하기도 했는데요. AI 관련된 종목들의 하락세 최근 이어가기도 했는데 이런 추세가 좀 전환되기 위해서는 어떤 모멘텀이 좀 필요할까요? 실질적으로 이제 한편으로는 오픈 AI가 7,500억 달러의 IPO를 갖다가 단행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에서 지금 투자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는 여전히 AI 생태계는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 다 반증해 주는 부분들이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조달이 쉽게 안 된다라는 부분들도 반대 얘기. 그러니까 일각의 우려처럼 오픈 AI가 투자 대비 수익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오픈 AI가 추진하고 있는 스타게이트, 소프트뱅크라든가 오라클이라든가 거기에 칩을 공급하고 있는 엔비디아 이러한 부분들의 수익의 어떤 가시성 부분들도 조금은 부담이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너무 맞는 것 같고요. 네. 다만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칩을 보여서 알 수 있듯이
실질적으로 매출 및 수익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라든가 마이크론 같은 부분들 하드웨어 공작들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잘 나오는 거고 결국 역설적으로 지금 이러한 우려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AI 버블론의 논쟁의 어떤 마침표 자체는 수익화, 속도의 지연, 그 다음에 투자 대비 회수 부분들 갖다가 우리가 불확실성을 갖다가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그 매출을 갖다가 발생을 시켜야 되고 네. 실적 기반으로 돌아서지 않고서는 AI 버블 논쟁들이 조금은 좀 쉽게 해소되긴 좀 쉽지 않다라고 네.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거품론이 완전히 좀 전환되려면 실적이 그만큼 나와줘야 나와야죠. 된다. 그렇죠. 네, 이렇게 말씀해 엔비디아처럼. 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스의 실적 덕분에 AI 관련된 종목들 하방을 막았고 오늘 CPI도 좀 괜찮게 나오면서 증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올해 미증시 전망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산타 다음 주 올 수 있을까요? 네. CPI가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산타넬리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네. 왜냐하면 AI 버블 논쟁이 있는 가운데서 통화 정책도 우리가 금리 정책도 굉장히 내년도 한 번 금리 인하할 거다라는 것 때문에 산타넬리 과연 올 수 있을까? AI 버블 논쟁도 아직 해소되기 좀 어려운 상태인데. 그렇죠. 근데 지금 오늘 CPI가 나오면서 시장 자체는 갑자기 내년도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들이 많아진 거거든요. 그러면서 AI 버블론도 좀 수그러들고 그래서 그 CPI 나오기 전까지는 산타넬리 좀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 CPI 나오면서 산타넬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은 조심스럽게 것들이 산타넬리가 있다 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AI 전체가 다 좋은 게 아니라 레버리지 일으킨 기업하고 레버리지 안 일으키고 실제로 매출이 일어나는 기업하고 차별 양상들이 좀 전환될 걸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네. 거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